이상공작소 볼륨 1 동, 상, 이, 몽 생각과 꿈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유하고 이야기하는 곳. 우리의 이야기가 그리고 당신의 생각이 책이 됩니다. 참여형 문학창작 팟캐스트 이상공작소의 동상이몽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지난주와 그리고 그전에도 저희가 대표님의 정치 성향을 빌어서 오프닝에서 그 시의성 있는 대화들을 조금 나눴었는데 정말 말 그대로 역사적인 시절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그 경계 어딘가에 지금 대한민국 헌정사가 흘러가고 있다고 태PD는 생각합니다. 저도 촛불 집회 현장에 한 번인가 두 번 빼고 저도 다녀왔었는데요. 다들 좀 다녀오셨었나요? 소개를 하고 얘기를 할까요? 네, 소개를 좀 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방송 지금 벌써 아니 자기가 손 누구처럼 혼자 진행을 막 하면서 끼어들 수 없게 말하면서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문학으로 하고 있는 이 이야기 만들기, 이 문학 놀이가 절대 이러한 시대성, 시의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거는 소개한 뒤에 한번 얘기를 같이 나눠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상이몽의 편집, 홍보, 기타 잡일을 맡고 있는 태PD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작가님과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시의성 말씀하시니까 저는 또 배치에서 심해로 떨어진 윤 작가입니다. 오버워치 심해예요. 그것이 심해. 아무튼 네. 자꾸 게임 얘기를 매번 이게 윤 작가님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 또한 다른 시의성으로 말씀드리면 연말이라 송년회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는 서 대표입니다. 네, 요즘 한참 시즌이죠. 네, 방 기자님. 요즘에 한참 국회 방송을 보느라 정신없는 방 기자입니다. 국정조사 열심히. 네, 계속해서 하루 종일 계속 그것만 보는 것 같아요. 뉴스라든가. 저도 일하면서 계속 한쪽에 이렇게 틀어놓고 계속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다들 어떻게 관심들이 이렇게 국민들의 온 관심사가 여기 지금 쏠려 있는 상황인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다녀들 오셨었나요? 아, 집회요? 네. 네, 다 다녀왔죠. 여기는 다 다녀온 사람은 모여 앉아있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일단은 정치 성향을 떠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고, 방 기자님 또 한편으로 또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실 게 또 쓰고 계신 작품, 지금 준비하시는 작품 중에서 또 그런 어떤 분위기와 그런 걸 좀 느끼시러. 얘기 안 하실 건가요? 네, 그 얘기는 편집해드릴까요? 왜 숨기려고 왜? 안 쓰는 거보다 아니면 쓰는 건 쓰는 건데 네. 아직까지 더 자료 조사가 필요하고 설레발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설레발까지. 그리고 윤 작가님도 그렇고 네. 두 분 같이 좀 함께 구상했던 것 중에 이런 약간 정치 그런 부분이 있다고 좀 들었었어서 나 이런 민주주의 그런 거가 있었는데 글쎄요, 대선 오기 전에 우리가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항상 더듬이는 항상 고추 세워져 있습니다. 뭘 세워요? 뭘? 네, 일단 저번 주 방송에는 붉은 수염, 집이 불타고 새롭게 온 하녀 에바가 처음 저택에 와서 앤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받는 내용까지 진행이 됐었고요. 오디오북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두 번째 편이 방송되었었습니다. 다소 충격적인 그런 배역이 저도 담길 줄은 좀 꿈에도 모르고 있다가 더군다나 태PD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태PD는 참여한 바가 없습니다. 네, 방 기자님이 연기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당장 나가! 이거 계속 회자가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나가는. 네. 저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아무튼, 네. 그래서 오늘은 방 기자의 잡동사니 차례입니다. 네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방송이 나가고 혼자 있는 천국보다 둘이 있는 지역이 좋은 이유. 취재의 필요성을 좀 더 느꼈어요. 사실 저도 연애를 안 한 지 한 2년 됐고, 그리고 결혼을 안 했죠. 여기 있는 분들도 안 했고. 네. 그래서 청자 중에 결혼하신 청자가 있어가지고 이제 찾아가서 직접 인터뷰를 뜨고 한번 만나서 한 2시간 가량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들으면서 이제 많이 배운 부분이 있고 또 알게 된 부분이 있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분들과 인터뷰를 하니까 더 못 쓰겠더라고요. 내가 이걸 쓰는 게 정확하게 내가 알지 못하고 자세히 이렇게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쓰는 게 맞는 건가라는 고민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란 제도 자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됐고
근데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어떤 글들도 이렇게 그렇죠. 써갈 수가 없죠, 사실. 네. 이게 한편으로 제가 최근에 읽었던 그 중에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필력이 없어서 못 쓴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필력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못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뽑아내지만 그거를 구체적으로 그 시장성이나 혹은 조금 더 내용을 확실하게 잘 알고 경험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글을 잘 못 써내려가는 거라고. 근데 한편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했거든요. 저는 제가 그동안 소재보다는 필력이 없어서 못 쓴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어떤 글들은 술술 써내려가는 글들이 있고 어떤 글들은 정말 잘 안 써지더라고, 막막하게. 지금 처음에는 이 글을 쓰면서 굉장히 한 20페이지 넘게 술술 써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읽고 인터뷰를 한 후에 다시 한번 첨삭을 한번 해보니까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자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고자 한번 내용을 한편으로는 저는 좀 이게 쓰고 계신 거니까 어떻게 보면 아웃풋을 좀 원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오늘도 그 취중농담식의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좀 저번 방송에 제가 처음 말씀드렸었지만 빨리 좀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지난 잡동사니에서는 호모로보타 그 3차 세계대전을 설정을 해놓으시고 그 이후에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한 안드로이드들이 존재하는 미래를 배경으로 로봇의 그 로봇권을 놓고 인간들 사이의 갈등과 그런 정치적인 상황들을 그려보고자 하는 이야기를 들고 오셨었는데 오늘은 맨 처음 잡동사니에서 들고 오셨던 혼자 있는 천국보다 둘이 있는 지옥이 좋은 이유의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네요. 질문지랑 이렇게 준비해 오셨는데 빨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당신의 생각이 책이 됩니다. 여기는 동상이몽입니다. 방 기자의 잡동사니. 혼자 있는 천국보다 둘이 있는 지옥이 좋은 이유. 그러면 이 지금 준비해 오신 오늘 방송 저게 인터뷰를 거치시고 나서 더 생각을 더 생각하고 나서 제가 처음부터 초기 설정을 좀 다르게 갖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선을 보고 결혼을 하겠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부터 혹은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러니까 이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네, 그럼 간단하게 지난 또 이 방송부터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시니까 혼자 있는 천국보다 둘이 있는 지옥이 좋은 이유 지난 방송에 살짝 나눴던 초기 설정해 주셨던 거 저희가 또 읽어드리기도 했었는데 작가적 관점에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고 넘어갈까요? 그거를 설명해 주시면 바뀐 설정은 일단은 계속 고민 중이에요. 그 설정은 딱히 정하진 않았어요. 오늘 얘기를 더 해보고 좀 정하려고 그래요. 어차피 중간 내용은 결혼하고 나서의 내용이고 결혼하는 가정의 타당성을 좀 더 부여하고 싶어요, 저는. 그럼 그런 상황적인 거에 대해 좀 더 디테일을 가미를 하시고자 하는 건지? 디테일도 가미하고 그리고 이게 좀 저는 우연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그러니까 완벽한 개연성이나 이런 거 좀 알기 위해서 사람들이 결혼하는 제 주변의 지인들을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보고 얘기도 해보고 그리고 결혼하는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혼수를 준비하고 상견례를 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도 제가 좀 꼼꼼히 따져봤어요. 따져보면서 비용적인 측면 혹은 집을 마련하는 측면 그리고 예식장을 잡고 신혼여행을 이제 하는 측면까지 좀 찾아봐서 그런 부분에서 디테일을 좀 더 강화해보고자. 그러면 오늘 이제 방 기자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그런 거죠. 사실 결혼하기 전에 일어날 수 있는 의문들, 고민들을 결혼하고 나서의 질문이 이제 다음이고 오늘 우선 먼저 해보고 싶은 거는 결혼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결혼을 해야 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한번 더 다지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네요. 네네. 원체 방 기자님 지난 저희 맨 처음 이제 첫사랑 이야기라든가 취중 농담 때도 그렇고 쭉 일관되게 갖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약간 다소 그런 생각과 그렇죠. 좀 제 느낌상으로는 그랬어요. 네. 되게 사랑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고 자유주의자요. 네, 굉장히 프리덤. 네. 그래서 사실 이 글은 사랑의 회의주의자고 결혼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제가 그거를 오히려 역으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시선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는 천국보다 둘이 있는 지옥이 좋은 이유라고 제목을 정했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연애는 좋아요. 연애를 하고 싶고. 근데 결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이랬냐? 이건 아니거든요. 저는 나이가 구체적으로 좀 나올 것 같은데 대학을 다닌 시절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2, 3년까지는 결혼을 되게 일찍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20대 초중반만 해도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그리고 그냥 평범한
평범하단 말이 좀 어렵지만 평범한 가정을 꾸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흘렀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 되돌아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냥 행복해 보이는 커플도 있고 행복해 보이면서도 또 그 이면에 굉장히 고민과 고충이 있는 걸 많이 봐서 제가 책임과 그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사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되게 작가적인 고민 같아요. 내가 쓰는 글인데 내 글을 쓰면서 내가 나를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사실 1인칭 시점으로 봤을 때 결혼을 해야 이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쓰는 나도 이 결혼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는 네, 거 있는 진짜 것 딱 같아요. 그건 게 왜 결혼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물론 주인공은 37이라 제가 나이를 딱 정해놨는데 37이 되면 저도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 없어도 그냥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내가 이 사람의 몰입을 하고 이 사람처럼 생각하려고 그래도 내가 회의적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제가 좀 납득하기 위해서 사실은 갖고 오는 얘기를 좀 해보자는 사실 거거든요. 지난번 호모 로보타 이야기 하실 때도 제가 작가적인 고민, 고뇌를 처음 이렇게 방 기자의 모습에서 느껴가지고 되게 작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오늘도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멋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래가지고 글 언제 나올까 뭐 그 부분에서 이제 태피디의 마음을 되게 고민하고 제가 미안해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요. 진짜. 이게 작가님들 그러니까 이건 좀 논점에서 벗어난 얘기지만 저도 글을 쓰고 요즘에 최근에는 편집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죠. 사실은 편집하면서도 그런 고민이 항상 있어요. 이 편집한 글이 진짜 내가 쓴 글인가? 그리고 이게 이 바이랄이라 그러는데 내 이름을 달고 나가도 내가 부끄럽지 않은가? 근데 글을 이렇게 생산해내는 글은 저는 좀 우습게도 상고의 고통이랑 비슷하다 생각해요. 애를 낳는 거라고. 아니 뭐 안 근데, 웃어요. 네. 그렇게 비유들 많이 되잖아요. 이게 근데 얘가 잘생기고 못생기고는 전적으로 내 잘못이잖아요. 근데 최대한 잘생기게 놔주고 싶어요. 나중에 뭐 추후에 탈고되고 나중에 고쳐서 새로 내놓는 글도 있죠. 성형의 작업을 일종에 거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좀 만족할 만한 글을 내놓고 싶고 네, 뭐 그러기 위한 고민의 자리가 또 저희 동상이몽의 역할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 장에서 우리 함께 이야기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혼의 정의는 법적으로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사회적 약속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최근 결혼 트렌드는 이제 좀 예전과는 달라진 것 같아요. 사랑보다는 이해관계가 주를 이루는 결혼도 있고 그리고 뭐 계약에 따른 결혼도 있겠죠. 드물지만 동성끼리 결혼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결혼이란 이제 제도, 저는 결혼을 제도라 일단 보거든요. 네네, 계속 이 제도를 선택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왜 한국 사회에서는 기승전 결혼이어야만 하는가? 사랑의 완성이. 굳이 결혼을 하지 않고도 사랑하는 이와 함께 살 수 있고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이와도 결혼하지 않고 살 수 있잖아요. 이 소설은 이런 의문에서 사실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혼자 있는 천국보다 둘이 있는 지옥이 좋은 이유의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갖고 있는 그 작가의 주제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오늘도 이것에서 출발한 파생된 여러 가지 궁금함과 질문들이 네. 진행되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제 가져온 질문 하나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본인이 원하는 결혼을 할 수 있겠는지 혹은 본인은 원하지 않지만 부모님이 원하는 결혼을 할 수 있는지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 당신은 하겠는가? 혹은 부모가 원하는 결혼 그거는 당신은 하겠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왜 사실 결혼이란 제도를 저도 생각해보면서 이게 나만 좋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양가가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견례라는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인사를 하러 가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뭐 아버지든 어머니든 그게 여자 쪽이든 남자 쪽이든 반대를 하면은 거기서부터 약간의 굉장히 큰 진통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결혼이라는 그 특히나 한국에서의 그런 제도와 그 인식이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 아니라 뭔가 가정 대 가정의 결합이라는 인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개인 대 개인이라고 봐서 저는 반대해도 할 것 같거든요. 뭐 물론 닥치면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어떻게 뭐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갖고 있는 관념적인 그런 제 생각으로는 반대해도 저는 합니다. 네. 사랑을 위해서. 저는 그 종교적 이유로 예, 종교도 오래 크죠. 사귀었던
여자친구랑 헤어져 봐서 이렇게 양가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이 결코 저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나랑 그 여자가 좋다면 좋겠는데 근데 결국 우리가 그 가족을 떠나서 살 정도로 그런 각오와 결심이 없다면 그리고 드라마 같은 데 봐서도 둘이 사랑해서 떠나도 결국 가족한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건 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까지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불신이 있습니다. 네. 용 작가랑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저는. 이건 자라나는 성장 배경에서 드러나는 것도 있고 본인의 성향도 많이 차지를 하겠지만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제가 했을 때 오늘 후폭풍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를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꼭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변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둘만 행복할 수 있겠냐라는 의문은 저도 가지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부모님이 원하세요. 나는 싫은데. 그건 답을 좀 못 내리겠는데요. 널 공양미 300석에 팔았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니 너 하나만 희생해 다오라고 한다면 그런 결혼이라면 그냥 나 하나 죽었다는 셈 치고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지금 들지만 저는 하겠다고도 안 하겠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도 이제 결혼이 방 기자가 얘기하는 계약이라서 그런지 사랑은 계산이 안 되는데 결혼은 계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두 사람의 행복과 이 두 사람 외의 사람과 그 교류하면서 오는 그런 행복? 이걸 저울질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압도적으로 두 사람만 행복할 수 있다면은 가족을 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저울질하다가 포기하게 되는. 사실 저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또 이 주제를 방 기자가 가지고 오면서 결혼이란 거를 굉장히 방송하면서 계속 생각을 더 깊게 해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은데 저 되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랑이 먼저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근데 점점 좀 약간 현실로 점점 이렇게 땡겨져 올라오는 느낌을 계속 대화하면서 느껴요. 저도. 그래서 방 기자님은 네, 이 질문을 에 대해서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서 가지고 오셨는지. 이 질문을 제가 이제 여러 번 던진 이유는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뭘 해라 안 해라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냥 제가 어떻게 살든 다 냅뒀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뭐 슬픈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좋은 것도 있는데 내가 뭐 결혼하겠다 그러면 누구든 반대할 이유도 없고 누구랑 결혼하라 그럴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아예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제멋대로 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서 되게 슬퍼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야 공부 좀 해라. 너는 이런 직업을 가져라. 이렇게 뭔가 가이드라인을 좀 줬으면 좋았으련만. 그러니까 본인은 이런 고민을 할 가능성도 없고 여태껏도 그런 환경 물론 속에서 뭐 살았기 여러분들도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본인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했던 건가요? 아니면... 네, 그것도 궁금했고 그리고 주인공이 결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초기 설정이 그거였다 그랬잖아요. 부모님의 문제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하는 초기 설정이 있었거든요. 그 여자 주인공 중에. 네, 여자 주인공 중에. 그래서 그분에 대한 아프셔가지고 제가 그분에 대해서 사실은 공감 능력이 좀 결여돼 있어가지고 소시오패스 사이코 아니요. 이게 사람이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공감 능력이 결여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모님이 뭔가를 하라 그랬는데 근데 상상적 공감도 가능은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건 기만이라 생각해요. 이분 뭐 다 해봐야지 작가 이게 쓰겠는데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좀 그래요. 큰일 났네, 이거. 다양한 좀 그걸 해봐야. 그래서 호모 로버트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미래 세대 얘기 아니라 좀 비교적 근처에 있는 얘기를 좀 갖고 온 거고 내가 좀 알 수 있는 얘기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약간 답이 좀 약간 미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네 공감을 한번 억지로 해봐봐요. 네네. 저는 이게 항상 이게 재밌는 게 저희가 여기 자리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앉아 있는데 저는 태피디랑 저랑은 약간 성향이 비슷해요. 그리고 여기 용 작가랑 서 대표가 성향이 비슷하고 저는 부모가 반대해도 결혼할 거예요. 네. 그리고 부모님이 이렇게 결혼하라고 이렇게 정략 결혼이나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저는 안 할 거예요. 그게 저는 정해져 있긴 해요. 머릿속으로는.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 삶의 반영이고 이 소설 속의 삶은 또 다르잖아요. 소설 속 이야기는 어쨌든 주인공의 상황은 또 다른 거고. 그래서 여러 각도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소설에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또 설정을 조금 바꾸실 수도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바뀌는 건가요? 그 초기 설정에 대해서? 네네네 유지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조금 아버님의 그런 조금 더 개연성을 좀 더 넣어야 된다 그랬나? 네. 그럼 뭐 상황적인 게 더 들어갈 네, 수 그러니까 조금 더 우연을 배제하고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을 좀 더 만들고 싶어서 조금 더 내용을 공고하게. 좀 뭐 내용이 점점 길어질 수는 있겠네요. 뭔가 지금. 네, 저는 이거 굉장히 길게 보고 쓰는 거예요. 장편까지는 아니고 뭐 한 200페이지에 300페이지 네. 정도 보고 쓰는 거여서 제가 융 작가가 지금 제 동거인이죠. 제 동거인이 2주 동안 못 봤어요, 얼굴을. 근데 그때마다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일기 비슷하게 썼어요. 이제 동거인이 출장 갔거나 이제 그럴 때 이제 느끼는 남편? 부인? 그 느낌으로서 사유를 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뭐 살아가지 않죠, 제가 융 작가를. 그냥 우리도 저번 방송에 이어서 네, 공생을 하는 단계에서 그거를 계속 쓰면서 걱정이 되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알아서 잘 하겠지. 그런 느낌 이제 이게 되게 이상한 느낌이죠. 네, 뭐 이 정도 논의하고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네.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결혼은 결혼이 아닌가? 네, 이게 제가 결혼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면서 얼핏 알고 있었는데 조금 더 잘 알게 된 내용이 아무래도 결혼이 제도고 법적으로 인정받는 거잖아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혼의 관계에 있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동거를 하고 있는데 혼인 신고를 안 한 커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결혼이라든가 그 자격을 못 받더라고요.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런 어떤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혼인 신고라는 그래서 저도 이제 초반에 이제 컨셉에서 이 둘이 결혼하는데 처음에는 결혼식까지 다 해요. 그냥 지금까지 모여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컨셉을 논의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혼인 신고를 안 함으로써 그냥 그러니까 자기는 결혼을 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 결혼했지만 혼인 신고를 안 함으로써 혹은 혼인 신고를 함으로써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테마 게임처럼.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네네. 기사를 봤는데 이걸 딱 보니까 방 기자의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 출산율 때문에 요즘 우리나라가 고민이잖아요. 곧 네. 인구 절벽이 온다 뭐 이러면서 집값이 떨어진다. 저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튼 프랑스에서는 1999년부터 동거 가구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민연대 협약이라는 제도가 있대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고 함께 사는 동거 커플을 새로운 이제 가족 하나의 형태로 네. 받아들여서 법원에다가 사실혼 관계임을 인정받기 위한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법률혼 관계 부부와 동일한 동등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고 나중에 근데 이게 호적에는 기록이 안 된대요. 이미 프랑스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이혼할 때도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 있어서 1999년부터 해서 지금 출산율이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걸 도입해야 되지 않냐라는 취지의 기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겐 좀 이른 느낌이지만 프랑스에서 뭐 1999년부터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아니라 늦은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늦은 게 동거 엄청 많을 거라고 분명히 저희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동거 가구가 꽤 있지 않을까. 또 서 대표님들은 동그랗게 끄고 저를 바라보시네요. 네, 아니 사실은 이제 용 작가의 말 때문에 결혼에 이어 동거라는 제도가 하나 또 태어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결혼 제도인 것처럼 동거 제도인 거죠. 그렇잖아요. 네.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눈이 동그라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결혼의 두 사람의 문제보다 괜히 그 다음 세대인 아이를 걱정하게 네.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 아이는 확실하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동거 관계에 있는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굉장히 그 아이가 음지에서 좀 피해를 볼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출산 순간 그게 돼야 되지 않나요? 그 제도적으로 안에 들어오려면 어쩔 수 없이 네네. 들어가게 되지 네, 않을까요?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되잖아요. 네, 동거를 하는데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면 결혼으로 결혼을 가잖아요. 하게 네, 되죠. 왜냐면 그래서. 법적 보호를 받기 혼인 위해서. 신고를 하든가. 그쵸. 어. 그러니까 혼인 신고가 엄격히 결혼. 말하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결혼인 거잖아요. 음. 결혼식을 치르지 않더라도 네. 네. 그 제가 아는 이제 한 분인데 직장 동료죠. 그분은
얼마 전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결혼한 지 10년째 되거든요. 왜 결혼신고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가족관계 증명서 아시죠? 거기 이제, 애가 만약에 나중에 학교에서 뛰어봤을 때 이제, 부모가 결혼한 혼인신고를 안 했고, 그게 안 나오면 좀, 그럴까봐 혼인신고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두 분은 이제 싸울 때, 뭐 부부도 아닌데 법적으로 헤어져 이러고 있는, 이제 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싸울 때. 물론 법적으로 뭐, 부부고 남남인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다가 이제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이제 그분은 되게 아쉬워해요. 네. 자식이 둘이나 있으면서도 되게 아쉬워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지내온 이유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니 그걸 물어보지 못했어요. 인터뷰 대상이 하나 늘어났네. 네. 그분이 왜 근데 그냥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아 이분 성향상 그냥 그럴 것 같다. 그런 분들 있잖아.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굳이 이유를 알 수 있을 네,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주변에 그냥. 몇 명이 떠오르긴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만약에 이 두 사람이 혼인 신고를 안 하고 그냥 그러면 뭐 공생 결혼이라 부를 수 있는 논리는 차치하고라도 같이 동거하고 어쨌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동거인으로서 생활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결혼식까지 했고 일단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 신고를 안 했다고 가정한다면은 그때부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법적 보호라든가 이제 국가적인 울타리에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까지 다뤄볼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아예 그 부분을 그냥 삭제하는 게 너무 사족인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사족이라고. 네. 네네. 그러니까 제목에서 주는 임팩트가 굉장히 강렬했던 건 네. 둘이 있는 지옥인 거잖아요. 네. 혼자 있는 천국이고. 네. 근데 둘이 있는 지옥이 그 천국보다 더 좋은 이유인 건데 네. 네,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한번 물어보고자 이 내용을 한번 갖고 온 거예요, 그냥. 그리고 문제도 한번 상기할 겸. 네.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결혼은 여성, 남성 중 누구에게 더 손해일까? 아니면 이익일까? 뭐 이거는 개인적인 궁금함이에요, 진짜로. 결혼은 여성에게 손해일까, 남성에게 손해일까? 아니면 서로에게 손해일까? 이 부분이 여기서 핵심적으로 작가의 사상이 들어갑니다. 결혼은 손해입니다. 다 손해야. 질문에 손해. 그렇잖아요. 일단 지금. 손해는 전제인데 누가 더 손해일까? 손해를 전제로 하고 지금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손해. 아니 제목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둘이 있는 지옥이 좋은 이유를 찾으려고 제가 소설을 쓰는 거라니까요. 어쨌든 그럴 거면 질문을 반대로 하셨어야지. 그런가요? 결혼은 이익일까? 이득일까? 그렇다면 여성에게 더 이익인가? 남성에게 더 이익인가라고 하셨어야지. 그 내용이 약간 반대로 약간 들어가 있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원래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결혼이 여성의 모권을 낮췄다는 얘기가 있어요. 엥게스가 한 말인데 결혼 제도를 통해서 남성은 집안의 통제권을 장악했고 그 위에 여성의 지위가 낮아지고 속칭 여성이 노예 상태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은 남성 욕망의 노예이자 단지 아이를 낳기 위한 도구가 됐고 이것이 역사에 나타난 최초의 계급 적대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엥게스가. 그래서 이런 점에서 그냥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전 남자도 손해보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발언은 굉장히 좀 극단적인 것 같은 게 네. 현대 사회는 충분히 법적으로 그래서 엄마 혹은 아내에 대한 권리를 보장을 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법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혼 제도로 들어가게 되면 단지 노예 상태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이런 극단적인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는 서 대표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은 되게 이 소설의 보탬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역으로 결혼을 했을 때 이득을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차라리 네. 이렇게 하면은 자꾸 원래 결혼은 지금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지옥의 맞아요. 이유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정답이에요. 네. 지옥의 이유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네. 누가 손해가 아니라 결혼했을 때 여성이 얻을 수 있는 이득, 남성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최대한 우리가 발굴해줘야 되지 않을까. 네. 이거 진짜 감사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면서 하기 싫은 감정은 있지만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하겠다고도 안 하겠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안정감이 무엇보다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맞습니다. 남자도 방 기자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느끼겠지만 왠지 그래도 이성이 없으면 불안함? 그리고 그렇죠. 뭔가 수컷으로서의 저는 안 불안한데요. 아니 그래도 네네네. 뭔가, 저 신경 쓰지 마세요. 태아트리 말에 일일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지금 네 말씀하세요. 윤 작가가 지금 굉장히 좋은 얘기하고 네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은 이제 더 이상 왜 우리 이 이야기에서도 나오듯이 결혼이 하나의 남녀 간에 나올 수 있는 어떤 파이널 네. 관계잖아요. 그렇다면은 더 이상 이제 이성을 찾을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 순간부터.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결혼했을 때부터 남자들이 살이 찌고 여자들이 편해지는 게 더 이상 이 외모라든가 이 매력적인 어필을 할 필요가 없어지고 쉬어도 되잖아요, 이제. 그 점에 있어서는 되게 편해질 것 같아요. 그냥 더 이상 내가 수염이 나든 말든 여자들한테 뭐 하든 마누라가 있는데 뭐. 심리적 안정감. 네, 그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마누라도 똑같지 않아요? 그럼 손해네요, 서로. 아니요. 그러지 말고 이득을 찾아야 돼. 아니, 야, 너 안정감이라고요. 안정감.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안정감 때문에 살이 찌든, 그러니까 외형이 변하든 그걸 개의치 않게 되겠다라는 가족이 것 같은데. 되는 거니까 사실. 저는 경제적 이득도 약간 있다고 보는 게, 보통 특히 저는 남자니까 여자는 잘 모르겠고, 남자 혼자 살면은 굉장히 씀씀이가 헤퍼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씀씀이가 헤퍼지고, 뭐, 술자리도 잦아지고. 근데 이게 결혼을 하면 어쨌든 통장이라든가 이렇게 타이트한 삶에 묶이고, 어쨌든 모아놓은 돈도 많아지고, 좀 더 계획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이득 보는 사람도 많이 봤고, 특히 제 아는 선배는, 뭐, 결혼 전까지는 그럴 줄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4천만 원 되는 이제 뭐 집 융자금을 굉장히 빨리 갚더라고. 한 3, 4년 만에 갚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스타일상. 맞아요. 되게 네. 이제 돈 없고 이런다고 결혼을 못 한다는 말 하지 만 차라리 결혼을 먼저 하라고. 네, 돈이 결혼하면은 빨리 모인다고. 돈이 모인다고, 숙소 이거는 모인다고. 모든 경험자들이 그렇게. 네, 저는 네. 그걸 이제 용 작가께서 얘기하신 안정감에 음. 플러스로 주는 이제 가장 큰 메리트가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요. 음. 나만 있을 때는 내 질러도 돼요. 나만 보고 있을 때는 소비지향적이어도 되고 내질러도 되고 뒤가 없어도 되는데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의식하게 되면 좀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이고 상황에 대해서 준비도 좀 하게 되고 네, 혼자 죽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성이 가지는 이득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안전? 왜냐면 여성들도 혼자 자취하는 사람들은 남성 속옷을 걸어놓으라는 말을 하잖아요. 방법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먹고 들어갈 것 같아요. 여성 혼자 있는 것보다 아무리 여성 혼자 있는 거 그래 집에 남자가 있다는 거 자체가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솔직히 여자 혼자 있으면 무섭잖아요. 네, 그래서 신발 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배달원이 이렇게 와서 문을 열고 계산을 하더라도 그리고 남자가 사는 집에서 이렇게 혼자 받는 거 택배 받는 것도 그렇죠. 그렇고 택배도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되게 좀 든든할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차피디는 뭐 말씀 없으세요? 저는 뭐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거꾸로가 아니라 똑같이 남자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안정감이나 그런 것도 여성 쪽에서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지금 계속 한편으로 생각되는 게 이 부분이 지금 남여를 이렇게 좀 구분지으면서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 제가 이제 다른 생각을 못 했던 건데 이 생각을 못 했던 건데 뭐 지금 용 작가님 말씀 이렇게 듣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남녀의 그 어쩔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제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저는 절대 결혼을 해서 가사일이 편해진다든가 그런 얘기는 한 적 없습니다. 남자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거는 오히려 여성이라고 해서 집안일을 잘할 거라 생각하면 착각이고요. 남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태필이처럼 요리 잘하는 남자도 저도 있고. 주변에 굉장히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요즘 대부분 남자들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집안일이나 이런 거 주변의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특히나 자취한 남성들이 있으면 되려 더 잘하는 거. 그리고 되게 재밌어진 것 중에 하나가 태피디 자취남입니다. 저도 자취남입니다. 잘 취하고 자취하는. 라임이 좋고. TV에서 보면은 요리 요즘에 쿡방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요리사들이 대부분 이렇게 남자분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요생남이라는 말도 요생남. 있죠. 요리하는 섹시한 그게 남자. 이제 언론이라기보다는 미디어가 조장을 하는 거예요. 남자보다 하라고. 제가 봤을 때 이건 되게 이건 음모예요. 사실은 남자가 가사 일을 잘한다. 그러니까 남자를 시켜라. 이건 음모입니다. 그게 근데 그 음모론에 이제 살짝 이제 숟가락을 얹어 보자면은 TV를 소비하는 가장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건 역시 20, 40대 여성이죠. 그래서 남성들이 사실 TV를 소비하는 건 남성들은 그런 TV를 소비하지 않죠. 스포츠 이런 걸 소비할 뿐이지 뉴스라든가.
근데 지금은 TV 채널 선택권도 많이 뺏기고 있고 핸드폰이 발달하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잡고자 아무래도 진짜 조정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용 작가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거는 남녀로 딱 구분 짓는 건 아니고요. 정말 남자 중에 그런 성향이 있고 소질이 네.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이제 방 기자께서 얘기하신 TV에서 막 이렇게 남자들이 막 많이 나옵니다라는 건 음모입니다. 이건 이건 음모예요. 네, 아무튼 이야기를 돌려서 만약에 이거는 이제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하는 두 사람일 때 네. 가사일의 분담이라든가 뭐 전기세 누가 내줄 수도 있고 택배 받아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건 이득 아닐까요? 집이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집에 혼자 있으면 아무리 난방을 돌려도 좀 더 추워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거는 인간의 온기가 인간 전기 난로가 하나 있어야 되죠. 그냥 집에 같이 붙어 있지 않아도 한 명이 더 있으면 확실히 좀 더 따뜻한 훈기가 도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게 도는 것도 있고 뭐 여름엔 더 짜증 나겠지만 결혼을 해야 되나? 네. 대피디가 설득됐으면 2등은 충분한 것 같네요. 결혼의 미래. 미래의 결혼. 네, 이제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서 좀 길어졌는데요. 이제 뭐 결혼의 미래 혹은 미래의 결혼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게 지금 네, 아니 얘기하시죠. 제가 좀 이따가 무슨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 작품에서의 시대 배경이 어떻게 되죠? 현재를 시대 배경이 현재인데 뭐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재인데 현재가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모습일 수도 있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데 아무래도 현재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갖고 와서 사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결혼이 떨어지는 추세거든요. 결혼율이. 이혼율은 올라가고. 네. 오늘 저 지금 방 기자님과 자꾸 이제 눈으로 지금 막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그냥 끼어든 김에 제가 아까 이제 웃었던 이유가요. 그 질문이 이제 결혼의 미래의 결혼이 이제 네 번째 질문인데요. 왜 이렇게 목이 매? 그래프가 제 어머니께서 제가 어린 나이에 했어요. 뭐 20살은 넘었겠지만 주혼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주혼이 뭐죠? 주혼도 아니고 네, 주온 아니고요. 주혼이에요. 달릴 주자에 결혼 혼자를 써서 주혼이에요. 약탈혼이. 어머니가 아마 티벳의 결혼 풍습일 거예요. 혹시 업어가는 건가요? 아니요. 업어가는 게 아니고요. 남자가 선착순? 마음에 드는 여자의 집에 담을 타고 올라가요. 담을 타고 올라가는데 여자가 그 남자가 마음에 들면 창문을 열어줘요. 근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열어줘요. 마음에 들어서 담장문을 열어서 들어가면 이제 합방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합방을 해서 아이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그때 둘의 마음에 충실해서 생긴 결과물이 아이예요. 그러니까 한 엄마에게서 아이의 아버지는 그 마을에 여러 명일 수 있어요. 그 약간 일본에도 요바이라고 해서 밤에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나요? 네네. 일본의 풍습하고는 조금 다른 게 그 마인드가 그래서 아버지는 달라도 그 아버지로부터 나온 그 아이는 그 사람과의 아주 소중한 감정을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것. 그거 대단한데요. 근데 원샷 원킬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여러 번 하는 거겠죠? 아니, 물론 그 남자가. 한 번 열어줬는데. 그러니까 원샷 원킬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슈팅 한 번에 바로 득점하는 경우는 메시도 힘듭니다. 그건 메시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 죄송합니다.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여러 번 찾아갔을 거고, 여자는 여러 번, 담장의 문을 열어줬겠죠. 근데, 어머니는 이걸 이상적인 결혼의 형태로 보는데 전 굉장히 문화 충격에 빠졌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지금 와서는요, 그 생각을 하게 된 게 나의 행복을 위한 거잖아요. 네. 결혼을 나의 행복을 위한 것에 오롯하게 포커스를 맞추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저는 아까 무게 중심의 사회가 되겠지만 저는 서 대표가 웃은 이유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냐면 지금 방 기자가 질문한 게 결혼의 미래의 결혼이라고 했는데 가져온 도표는 오롯이 나를 위하잖아. 결혼 안 해도 행복한 걸요. 이걸 가져왔어요. 진짜 퍼센테이지가 엄청나요 지금.
그가 아니 미래의 결혼은 어떨까 얘기를 했는데. 아, 결혼이 저는 사라질 거라 생각해서. 그러니까 결혼이 그러니까. 사라질 거라 이제 약간 예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제도로서의 결혼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남녀가 안 산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책 제목이 뭐라고요? 글 제목이? 혼자 있는 천국보다 둘이 있는 지옥이 좋은 이유입니다. 근데 지금 좋지 않은 이유. 아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제 슬슬 마무리 지어야 될 시간이 와갖고 하는데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저 자신이 아직까지는 50%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 더 커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근데 이게 점점 더 나이가 들면은 그냥 아예 그냥 체념할 것 같아요. 결혼이란 그 자체에 또 무감각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남아있을 때 이 글을 쓰고 싶고 굳이 꼭 사랑하지 않더라도 인간적 유대 그냥 함께 있으면 의지가 되는 거고 내 선택에 마음에 안 들어도 나를 지지해주는 그리고 함께 생활해도 거기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바탕으로 그냥 남녀가 가족이 되어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싶어서 이걸 쓰거든요. 저는 그래서 계속 드는 이제 생각인데 결혼이란 제도를 필요하게 되는 순간은 아까도 말씀드린 아이가 생길 때.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고 싶으면은 결혼을 하고 싶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를 갖지 않는 딩크족이처럼 살 거면 결혼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산율이 떨어지나? 그래서 미래 결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혼이란 제도가 갖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생산? 아이를 생산한다니까 이상한데? 출산, 네. 그런 기능이 결혼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그게 진짜 많이 포함되어 있죠. 네, 생각이 돼서 그 소설에서도 그런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냥 이 두 사람이 아이를 가지고 싶어지는 거죠. 이 사람은 사랑하잖아. 왜 그런 거 있잖아. 정자은행이나 이런 데서 기증받아서 하고 싶은 것처럼, 이제는 아이는 키워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럼 우리 정말 결혼을 하자. 그냥 장면적으로 남자가. 나중에 그 생각도 했어요. 입양하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도 있어요, 사실은. 관계를 위해서. 복선을 깔아놓을 때 그냥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남자 주인공이나 여자 주인공은 길을 지나가다가 그냥 그런 걸 보는 거지. 네, 그냥 그런 장면을 하나 삽입하는 거죠. 예. 반대로 남자가 부모님이 아프셔서 결혼을 해야만 하고 여자는 결혼은 하기 싫은데 아이는 가지고 싶다 이런 마인드 여자라면 둘이 많아요. 합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개연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지금 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네 감사합니다. 이상 출산율을 장려하려고 쓰는 혼자 있는 천국보다 둘이 있는 지옥이 좋은 이유. 국가에서 이거 밀어줘야겠는데 여성가족부로 출산율 장려. 여성가족부에서 이거 이 팟캐스트는 여성가족부와 함께합니다. 네. 주혼 상태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요소는 애정이며 경제와는 관련이 없으며 일단 감정이 식어버리거나 성격이 맞지 않는 경우 아무 때든 이들의 관계는 끊어질 수 있어 감정의 자유가 혼인 관계에서보다 훨씬 순수하고 이로 인해 남녀 관계가 평등하며 기타 민족의 혼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매우 복잡한 사회 경제적 연계도가 매우 낮은 특성이 있다. 뭔가 되게 진보적인 제도인데? 이게 원시적인 거의 제도 아니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파격적인 좋은 제도죠. 그 종족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인 거죠. 프랑스는 그렇잖아요. 남편 혹은 부인이 있지만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또 따로 두고 있어요. 네. 둘 수도 있고. 좀 그것보다도 둘 수도 있다라는. 근데 훨씬 더 충격적이어서 전 제 어머니가 도대체 그 어린 저에게 남사친 여사친이 아닌 그러니까 연인으로서의 남편은 남편이고 연인은 연인인 거예요. 그거를 자, 융 작가께서 정말 진심으로 감탄을 해주셨어요. 아니, 말 잘라요. 저도 진짜 되게 놀라웠던 게, 프랑스에서는 저녁 초대를 받으면은 자야 되는 약간 그런 문화가 있대요. 또 추임새 안 들어가십니까? 진짜로. 저녁 초대를 받으면. 돈이 없어서 프랑스를 못 가네. 근데 그 저녁 식사를 남편이랑 같이 하고요. 네. 남편이 그 집을 나가요. 네, 나가준대요. 그러니까 내 부인의 러버여서 연인이어서 고맙다라고 하고 따로 만나기도 하고 더 난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아이들이요. 아빠는 아빠고요. 남자친구는 남자친구라는 거 확연히 인식하고 있어요. 내 엄마의 연인인 거와 내 엄마의 남편인 거를
확연히 구분하고 있어요. 그 프랑스에서만 있는 현상인가요? 이게 바로 똘레랑스죠. 그러네. 네, 진짜. 와. 저는 솔직히 과연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쵸. 저는 좋은지는 저도 용납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좀 이상할까요? 근데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감정의 분출의 해소구가 확실해져요.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는 갈등이나 균열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걸 모든 사람들이 합의하고 이해하고 인정을 하는 상황이라며. 사실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한 사람에게 모든 걸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여인상과 아내상과 엄마상을 한꺼번에 요구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자신만 있다면 정확하게 분리해서 애인한테 쏟을 수 있는 애인은 애인한테 하고 뭐 그렇다고 뭐 남편하고 안 하는 건 아닐 테니까. 저는 이 얘기 들을 때 갑자기 생각나는 이제 소설이자 영화죠. 아내가 결혼했다? 그게 그냥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네요. 그러네. 그거 굉장히 충격적으로 봤었는데, 네네. 저도. 아내가 결혼했다 보면은 주인공이 손예진 주인아예요, 이름이. 네, 주인아. 네. 주인아. 이나, 네. 네. 저는 보면서 김주혁이 굉장히 이해는 못하겠어요, 머리로는. 감정적으로 약간 공감했어요, 심정적으로는. 거기서는 1처 다부제 그 네네, 여성이 주장하죠. 왜 일부 1처제 뭐 이런 걸 해야 네네, 되냐. 그러니까 그거 나 보면서 결혼하면 안 되냐고 떼쓰고. 이상 공작소입니다. 점점 이게 그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참여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 독려를 좀 하고 있는데요. 뭐 딱히 소개해드릴 소통의 그런 내용은 없긴 한데 뭐 그동안 소개를 안 해드렸던 틈틈이 좀 쌓여있는 가입 인사라든가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몇 가지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팟빵 어플에서 그 후기 댓글을 남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 굉장히 오래전에 글 하나가 남아요. 재미지네요 하고 와우. 예, 진짜 후루꾸 34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뭐, 네, 아이튠즈에서도 리뷰 이렇게 남겨주실 수가 있으세요. 거기 이제 지금 용용님께서 기대됩니다라고 남겨주셨었고, 그리고 또 한 분이, 잭반님께서, 네, 기발한 상상력이 필요했는데, 뭐, 궁핍했는데, 이렇게 좀 앞으로 또 기대의 또 인사 말씀을 또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카페 가입, 또 간만에 또 카페 가입 이렇게 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면, 도쿄 흐리님께서도 가입 인사 남겨주셔가지고 아시는 분 여기 계셔가지고 가입했다고. 그리고 성환님께서도 일하면서 잘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이거 술 이야기 할 때 남겨주셨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술과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술과 함께하는 느낌이라면서 술 한잔하면서 얘기하는 느낌의 방송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니바니님께서 가입 인사와 함께 방송에 대한 평을 또 이렇게 좀 해주셨어요. 태피디님, 서대표님, 용작가님, 방기자님 모두 다 각자 개성이 있으셔서 제 나름대로 상상한 얼굴을 등장시켜서 수다 떠는 장면을 그려보니까 흥미진진하다고. 길고 긴 겨울밤, 불면의 밤을 함께 해줄 친구들을 만났다고 생각하신다고 방송 오래오래 해주시길 하면서 굉장히 좋은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방기자가 제일 잘생겼습니다. 네. 사족은 떼어 팩트입니다. 방기자 농담입니다. 잘생겼습니다. 농담입니다. 곤양이찌님께서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참여 뭐 이렇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 그리고 가입 인사에도 그런 말씀을 좀 남겨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거 네, 일단 곤양이찌님께서도 꾸준히 이 방송 잘 들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씩은 늘어나는데 지금 청취하시는 저희가 순위가 꽤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지금 도서 쪽으로 제가 옮겨놨는데 취미 카테고리에 있다가 꾸준히 지금 어느 정도 일정 순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서 그 카테고리에서는 지금 굉장히 꾸준히 들어주시는 분들은 많으신데 이렇게 저기가 계속 혼자 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참여를 좀 같이 해주시면 더 재미있게 저희가 잘 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참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그러니까 어디로든 어느 소통 창구로든 페이스북이든 트위터든 아무 말씀이나 한 글자만 남겨드려도 앞으로는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저 개인적으로는 글이 좀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다음에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쓰인 걸 가지고 좀 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방 기자님?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한 마디씩 하고 좀 끝내시죠. 제가 태피디가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데 꼭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감병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그 작가의 숙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또 네, 오늘 결혼에 대해서 많이 또 다시 생각하게 목이 매네요. 결혼하지 않았는데 결혼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고, 네, 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른 저도 글로 보고 싶네요. 결혼이나 이런 풍습에 관해서는 가장 보수적이고 좀 전통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제가 가장 파격적인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 기자님의 이 글을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참여형 문학 창작 방송 이상공작소의 동상이몽 마치겠는데요. 뭐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좀 저도 아까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생각이 많아집니다. 좀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좀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준비해주신 방 기자님 수고 많으셨고 또 함께해주신 서 대표님, 윤 작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붉은 수염 또 저희가 오디오북으로 지금 이렇게 방송해드린 지 지금 이제 3번째 방송이 또 나갈 텐데요. 좀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획, 연출, 기술 맡고 있는 잡일 맡고 있는 태피디였습니다. 네, 인사드리고 끝낼게요. 네, 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적인 이상한 그 이상 여기는 이상공작소입니다. 이상공작소 볼륨 1 동상이몽